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 뒤에서 당신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귀에 들어옵니다. 누가 전해줍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실수를 퍼뜨립니다. 처음엔 충격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그런 말을 했다니, 그 다음엔 화가 납니다.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참아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똑같이 그 사람 욕을 해야 할까요? 직접 찾아가서 따져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대응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똑같이 뒤에서 욕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자를 정면으로 대하라. 그들은 비겁자이기에 정면 대결을 두려워한다. 듣자마자 당황스럽습니다. 정면으로 대하라니요. 싸우라는 말입니까? 소란 피우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평생 비난과 중상모략 속에 살았던 한 철학자의 뼈아픈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지금 당신이 겪는 상황에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니체는 평생 뒤에서 욕을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당대의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동료 학자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뒤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사상가라고 했습니다. 사회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상처받았습니다.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을, 그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무너지는 걸 원한다는 것을. 그때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길을 갔습니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를 욕했던 사람들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게 그의 복수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방법, 그게 바로 오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똑같이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화가 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 사람 욕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러나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당신도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문제 있구나. 소문은 더 커집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뒷담화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흙탕 싸움에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해명하지 마세요. 소문이 퍼집니다. 당신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러나 해명할수록 더 수상해 보입니다. 왜 저렇게 해명에 급급할까? 혹시 사실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명은 변명처럼 들립니다. 해명하는 사람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당신은 계속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문은 계속 퍼집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 따집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상대가 원하는 겁니다. 당신이 화내는 모습,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 그게 상대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성공한 겁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당신이 약점을 보입니다. 당신이 참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 사실인가 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대응법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침묵으로 무시하라.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겁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 할 일을 합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화를 내주길 바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대는 지루해집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소문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당사자가 반응하지 않으니 화제거리가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여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뒷담화를 당했다고. 동료가 뒤에서 자기 욕을 했답니다. 일을 못한다고.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한다고.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동료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소문이 들어갔을 텐데 아무 반응이 없었으니까.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료가 주변에서 외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누가 문제인지, 욕하는 사람이 문제인지, 욕을 당하는데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문제인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정리됐다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정면으로 단 한 번만 직접 말하라. 침묵도 좋지만 때로는 직접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소문이 심각할 때, 그럴 땐 정면으로 대응하세요. 그러나 단 한 번만, 담담하게. 중요한 건 공개석상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만 있을 때 하면 소용없습니다. 상대는 발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내 얘기했다더라. 궁금한 거 있으면 내게 직접 물어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화를 내지 마세요. 차분하게 말하세요. 그러나 단호하게. 한 남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뒷담화 소문을 들었다고. 한 친구가 자기가 사업 실패했다고 떠들고 다닌답니다. 빚이 많다고. 곧 망할 거라고. 다음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는 모임 중간에 말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내 얘기 들었어. 내가 망했다고 했다며.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직접 물어봐. 그냥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친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라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는 입을 닫았습니다. 두 번 다시 뒷담화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말하니 겁먹은 겁니다. 뒤에서만 용감한 사람이었으니까. 세 번째 방법입니다. 더 잘 되는 것으로 증명하라. 말로 증명하지 마세요. 결과로 증명하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깎아내립니까? 그럼 더 잘 되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소문은 자동으로 거짓이 됩니다. 무능하다고 했는데 승진했습니다. 망할 거라고 했는데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명확해집니다. 한 남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무능하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몇몇 동료들이 뒤에서 그렇게 떠들었답니다. 저 사람은 실력이 없다고.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에 집중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됐습니다. 그를 욕했던 동료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누가 무능한지 명확해졌습니다. 욕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말 대신 결과로 증명하니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하더라고. 성공이 최고의 복수라고.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그 사람을 더 친절하게 대하라. 이게 역설적이지만 효과적입니다. 당신을 욕하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세요. 상대는 당황합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왜 저 사람은 내가 욕했는데도 친절할까? 혹시 모를까? 아니면 진짜 착한 사람인가? 상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도 봅니다. 누가 문제인지, 욕하는 사람인지, 욕당하면서도 친절한 사람인지 답은 명확합니다. 한 여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직장 선배가 자기를 질투했다고. 뒤에서 온갖 헛소문을 퍼뜨렸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고.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선배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커피도 사다 줬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배는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알까봐 불안했습니다. 점점 미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뒷담화를 멈췄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봤습니다.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욕하는 선배인지, 욕당하면서도 친절한 후배인지 사람들은 그녀 편이 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친절이 최고의 복수였다고. 상대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다고.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하라. 이건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명예훼손 수준일 때만 쓰세요. 단순 뒷담화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나 거짓 소문으로 실제 피해가 생긴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녹음, 문자, 증인,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경고장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는 겁먹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줄 몰랐으니까. 대부분은 여기서 멈춥니다. 사과합니다. 두 번 다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하면 그때 소송하세요. 이기기 쉽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니체는 이런 과정을 모두 겪었습니다. 처음엔 해명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무시했습니다.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엔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자는 약자다. 당신을 두려워하기에 정면으로 못 온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당신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합니다. 정면으로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당신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한 사람은 정면으로 말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뒤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없을 때 말합니다. 안전할 때만 말합니다. 비겁한 겁니다. 뒤에서 욕하는 사람의 심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질투입니다. 당신이 잘 돼서 시샘합니다. 당신이 가진 걸 자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욕합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간 것 같으니까. 둘째, 열등감입니다. 당신과 비교하면 자기가 부족합니다.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욕합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자기 부족함이 가려지니까. 셋째, 시샘입니다. 당신이 인정받는 게 싫습니다. 당신이 사랑받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욕합니다.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갈 거라고 착각하니까.
결국 다 같은 겁니다. 당신이 무너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마세요. 그게 최고의 대응입니다. 니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욕했던 자들은 모두 잊혔다. 그러나 나는 남았다. 그게 내 복수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을 욕하는 사람들은 결국 잊힙니다. 그러나 당신이 잘 되면 당신은 남습니다.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거짓 소문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당신의 실력, 당신의 성품, 당신의 성공은 남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장 복수하려 하지 마세요. 시간이 복수해 줍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게 복수입니다. 뒤에서 욕하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이겁니다. 첫째, 침묵하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이 상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정면으로 단 한 번만 말하세요. 공개석상에서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러면 상대는 입을 닫습니다. 셋째, 더 잘 되세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세요. 성공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복수가 아니라 성공으로. 그러면 두 번 다시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당신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신이 강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니체의 말처럼 뒤에서 욕하는 자는 약자입니다. 당신은 강자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길을 가세요. 욕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칩니다. 반응이 없으니 재미없습니다. 효과가 없으니 포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나아갑니다. 오늘도 누군가 당신을 욕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들은 약자입니다. 당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당신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할 일 하세요. 더 잘 되세요. 그게 최고의 대응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그러나 당신 곁에는 진짜 사람들이 남습니다. 당신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